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리퀘어먼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커즈 이펙트 그래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즈 이펙트 그래핑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즈 이펙트 그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종속관계를 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입력 조건을 이제 커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조건을 이제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들 간의 그 종속관계를 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써서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커즈 이펙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커즈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어떤 입력 조건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력 조건들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응답하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응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사용자에게 반드시 가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내부적인 인터널 테스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어떤 중간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맞는지 일치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일종의 그 인터널 테스트 포인트로 이펙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커즈와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쉽게 그 경험할 수 있는 측면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요즘 뭐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밴딩 머신을 이용할 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리퀘어먼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언제? DF 스위치가 켜졌을 때. 그래서 DF 스위치가 켜졌을 때만 이제 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이때 원인에 해당하는 커즈는 DF 스위치가 ON이라고 하는 것이 커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펙트는 음식이 나온다. dispense foo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음식이 나온다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DF 스위치가 켜져야 된 ON이 되어야만 음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있어야만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는 DF 스위치가 ON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DF 스위치가 ON일 때만 여기 음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들 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모델링해서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모델링한 것을 이제 커즈 이펙트 그래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해야 되니까 먼저 그 리퀘어먼트로부터 커즈와 이펙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즈와 이펙트를 파악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즈와 이펙트를 파악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구별하기 쉽게 커즈 C1, C2 이렇게 이펙트에 대해서도 E1, E2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넘버를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1단계에서 단계 1에서 커즈와 이펙트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런 커즈와 이펙트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단계 2가 되겠습니다. 단계 2에서는 바로 이제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커즈와 이펙트 사이의 관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단계 3에서는 바로 그런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디시전 테이블로 변환하는 단계가 단계 3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단계 4에서는 바로 그러한 디시전 테이블로부터 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단계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 2, 3, 4 각각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작성하기 앞서서 먼저 커즈 이펙트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플라이 관계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커즈가 만족하면 이런 이펙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플라이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커즈 조건에서 not을 붙여야만 not인 관계일 때만 이펙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종속 관계일 때는 이렇게 not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C1이든지 또는 C2든지 C3 셋 중에 하나가 만족하면은 이 이펙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우와 관계는 이렇게 해서 우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AND 관계인데 즉 이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C1과 C2가 만족해야만 발생한다라고 할 때 AND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4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시멘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임플라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즉 C implied EF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C가 참이면 이펙트가 발생한다라는 뜻으로 if C then EF가 되겠죠. 그 다음 not을 쓰는 관계, 즉 not C implied EF라고 하는 것은 만일 not C가 참이면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와 관계는 C1 또는 C2 또는 C3일 때 이펙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if C1 우와 C2 우와 C3면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AND 관계는 이렇게 AND 관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의미론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표기법인데 그런 복잡한 표기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그 4개의 기본적인 요소와 그것의 이제 의미론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원인들 간에 존재하는 어떤 컨스트레인트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 사항으로는 이제 베타적인 관계인 익스클루시브 관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그 원인들 중에서 딱 하나만이, 그러니까 예젝트리 원으로 하나만이 참이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관리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재고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속성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속성이라는 것이 재고가 노멀한 경우, 재고가 낮은 경우, 재고가 아예 없는 경우 이렇게 각각마다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이제 다르다고 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느 순간에 재고가 낮으면서 재고가 노멀이면서 재고가 낮다거나 또는 재고가 노멀이면서 재고가 제로거나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죠. 딱 노멀이면 노멀인 거고 제로면 제로인 거고 그래서 딱 하나의 값만이 이제 참이 되는 바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커즈들 간의 그 베타적인 관계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이제 포함 관계라고 했죠. 인클루시브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몇 개의 이제 커즈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적어도 하나는 참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참이니까 뭐 여러 개가 참여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는 이제 required 관계입니다. required 관계는 어떤 C1이라고 하는 커즈가 C2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C1이 참일 때는 반드시 C2도 참여해야 된다. 이제 요구하는 관계니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관계는 one and only one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C1, C2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딱 하나는 이제 참여되는데 딱 only one만이 참여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뭐 동시에 참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앞서서 얘기했던 exclusive와 여기서 one and only one의 차이는 뭐냐면 exclusive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하나가 참여된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only one이 참여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차이는 여기 one and only one은 어느 순간이라도 반드시 참인 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exclusive 베타적인 관계는 여러 개가 참일 수는 없고 exactly one 정확하게 하나만이 참여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약 사항들 간의 그 원인들 간의 제약 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3가 익스클루시브 관계일 때는 이렇게 이 표시를 하고 관련된 이제 커즈들을 이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에서 either C1 or C2 or C3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제 2라고 표시하는 거죠. 인클루시브 관계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at least C1 or C2로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one and only one는 여기 O로 이렇게 표시하겠고요. 그다음에 required 관계는 C1 required C2일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는 관계로 해서 R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커즈들 간의 컨스트런트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그림은 커즈가 아니라 사실은 이펙트, 그러니까 이 결과 부분, 이펙트 부분에서 이펙트 1이 이펙트 2를 마스크한다. 뭔가 이제 그 영향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펙트 1이 발생하면 이펙트 2를 무효화시키거나 해서 효과를 못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마스크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이펙트 1이 이펙트 2를 이제 덮어버린다, 마스크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M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지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서서 처음 나온 익스클루시브 관계라고 하는 것은 C1, C2, C3 사이에서 커즈 사이에서 익스클루시브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3 각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C1, C2, C3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00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C1, C2, C3가 이제 나타난다고 할 때는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익스클루시브 관계는 베타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딱 하나 이 의제들이 정확하게 하나만이 이제 존재하고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1이 1이면 나머지는 전부 0. 마찬가지로 이제 C2가 1이면 나머지가 0. 그다음 C3가 1이면 나머지가 0인 그런 형태로 해서 익스클루시브 관계를 논리적으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클루시브 관계는 두 개의 C1, C2가 인클루시브 관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at least one이라고 했죠. 적어도 하나는 참여된다,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C1이 존재하고 C2는 안 할 수도 있고 거꾸로 C2가 존재하고 C1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1, C2가 모두 다 존재하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required 관계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C1이 존재하면 C1이 참이면 즉 C1이 존재하면 반드시
C2도 존재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앞서서 C1 requires C2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quires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C1이 존재하면 반드시 C2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C1이 존재하면 반드시 C2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C1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C1이 0일 경우는 C2가 0이거나 1이거나 관계없어요. 그래서 결국 C1이 존재하면 C2가 존재되는 거고 C1이 존재하지 않으면 C2는 동기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one and only one 관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1, C2, C3가 있다고 하면 C1이 존재한다고 하면 C2, C3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C2가 존재한다고 하면 남은 C1과 C3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C3가 존재하면 C1, C2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어느 순간이라도 반드시 존재는 하는데 딱 only one 하나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one and only one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즈 이펙트 그래프의 그 표기법, 노테이션을 설명했다고 하면 이제는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기 앞서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예제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제 프로그램은 GUI 기반으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웹 기반으로 이제 컴퓨터도 팔고 프린터, 모니터, 그다음에 램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파는 그래서 웹 기반으로 이런 컴퓨터 구성 요소 부품들을 이제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판매할 때 이제 컴퓨터 종류 CPU가 3종류가 있고 프린터가 2종류, 그다음에 모니터가 3종류, 램이 이제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UI 기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GUI에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창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창은 CPU, 프린터, 모니터, 램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4개의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창이 더 있는데 이 추가적인 창은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골랐을 때 공짜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프리 기브어웨이 아이템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서비스 품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아이템이 나타나는 하나의 창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간단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모델링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판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구사항은 20인치 모니터나 23인치 모니터는 어떤 컴퓨터와도 같이 구매할 수 있고요. 또는 단품으로도 이제 구매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은 30인치 모니터는 항상 CPU3의 컴퓨터와 같이 구매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프린터와는 CPU2나 또는 CPU3를 갖는 컴퓨터를 구매할 때 공짜로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사항은 첫 번째 요구사항하고 좀 유사한데요. 30인치 모니터를 제외한 20인치나 23인치 모니터라든지 그 다음에 프린터들, 그러니까 두 종류 프린터가 있었죠. 프린터 1, 프린터 2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어떤 컴퓨터를 구매하는 거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별도로 이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CPU1을 구매하면, 그러니까 CPU1을 갖는 컴퓨터를 구매하면 램 256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고 되겠고요. 그러니까 256메가의 램을 업그레이드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CPU2나 CPU3를 갖는 컴퓨터를 구매하면 512메가 램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CPU3를 갖는 컴퓨터를 30인치 모니터랑 함께 구매할 경우에는 램을 1기가 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고
프린터 2를 공짜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 7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요구사항들 각각들에 대해서 GUI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GUI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을 테스트할 때는 뭐 그렇게 고려하진 않아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객이 CPU를 선택을 하면 뭐 프린터나 모니터의 각 창들이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GUI 기반인데 기본적으로 뭐 CPU, 모니터, 프린터, 램, 그 다음에 공짜로 주는 프리 기버웨이 아이템 항목,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CPU를 선택하고 나면 프린터, 모니터 창들도 경우에 따라 거기에 맞게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뭐 프린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가 이제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여러 관련된 창들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짜로 프린터를 주거나 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CPU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공짜로 제공되는, 그래서 프리라고 하는 여기 마지막에 프리 기브어웨이, 그러니까 프리라는 그 프리 기브어웨이로 마킹된 그 창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렇게 어떤 항목들을 선택을 하면 그 프리 기브어웨이 창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 그러니까 토탈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도 표현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선택하거나 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프리 기브어웨이 창도 이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구매 항목들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프리 윈도우엔 뭐가 나타나야 되고 프라이스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CPU1을 선택을 하면 256메가의 랩을 공짜로 주고 뭐 가격은 이렇다. 그 다음에 CPU1과 프린터1을 선택을 하면 뭐 이 경우는 똑같죠. 프린터를 구매한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이 없고 똑같이 256메가 램을 확장해주고, 이제 프린터가 추가됐으니까 가격은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CPU2를 선택을 하고 뭐 프린터2를 선택하고 23인치 모니터 선택하면 CPU2를 선택을 했으니까 프린터1을 주고 CPU2니까 512메가 램을 뭐 확장해 준다든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PU3 이 컴퓨터와 30인치 모니터 선택하면 프린터2를 주고 그 다음에 1기가의 램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가 어떻다, 이렇게 각각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커즈는 이제 구매 행위를 이제 커즈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CPU 1, 2, 3를 구매하는 거라든지 프린터를 구매한다든지 모니터를 구매하는 그것들을 이제 커즈라고 이제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를 하고 나면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는 그 공짜로 제공하는 그 프리 창에, 그 프리 기브어웨이 창에 나타난 내용을 이펙트라고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램이 주어진다, 램 업그레이드 하는 걸 램도 공짜로 주어지는 걸로 해서 램 주어진다든지 프린터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무것도 이제 공짜로 주는 프리 기브어웨이 항목이 없는 그런 경우까지 해서 그 4개의 효과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커즈와 이펙트를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이제 정리했던 그 커즈와 이펙트를 다시 여기다 이제 카피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을 이제 CPU 1, 2, 3 구매를 이제 C1, C2, C3 이렇게 각각 노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프린터 구매, 그 다음에 모니터 구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커즈의 노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공짜로 주는 이펙트들을 이제 이펙트로 각각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C1, C2, C3는 뭐죠? 이 관계가 예, 익스클루시브 관계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관계니까 구매를 한다고 하면 딱 이그젝트리 1 하나만 구매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CPU1을 구매하면 2나 3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컴퓨터를 하나만 이제 구매한다는 관계를 이렇게 커즈들 간의 그 제약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8과 C3 간의 이제 required 관계로 표현했어요. 뭐냐면 30인치 모니터, 그러니까 C8은 30인치 모니터 구매죠. 30인치 모니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CPU3를 구매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required 관계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래서 그런 커즈와 이펙트들 간의 관계를 이제 연결 지으면 되는데 여기서 C1이면 반드시 곧바로 이제 이펙트 1이에요. 그러니까 CPU1을 구매하면 256메가 램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곧바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C2 또는 C3면 여기 이펙트 2가 나타나려고 하면 뭐예요? C2를 또는 C3이면 그 5와 관계죠. CPU2를 구매하거나 CPU3 구매하면 이펙트 2, 그러니까 512메가 램을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프린트1을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가 5화로 표현됐고요. 그다음에 이펙트 3는 1기가 램 업그레이드하고 프린터 2를 주는 건데 이 경우 어땠어요? 그러니까 30인치 모니터를 CPU3랑 같이 구매할 때 여기서는 AND 관계였죠. AND일 때 이펙트 3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펙트 4는 뭐였죠? 공짜로 주는 아이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중간, 그러니까 인터널 로드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임시로 우리가 이제 노드를 뒀는데 이 경우는 앞에 C1 경우는 곧바로 이펙트 1으로 다이렉트리 이렇게 연결했는데 얘네들도 사실 이렇게 직접 연결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인터널 또는 인터미디엇 노드를 이제 잠깐 둬서 그걸 연결한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우리가 그 표현하고 있는 사용하는 노드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하거나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인터널 노드 또는 인터미디엇 노드를 우리가 두면 나중에 모델링 할 때 편할 때만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그 커즈 이펙트 그래핑의 전체 절차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죠. 커즈 이펙트 그래핑의 첫 번째 과정은 뭐였었죠? 먼저 요구사항으로부터 커즈와 이펙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커즈 이펙트에 대해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였었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러한 커즈와 이펙트를 가지고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커즈 이펙트 그래프로부터 디시전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페이지에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단계인 커즈 이펙트 그래프로부터 디시전 테이블을 생성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시전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잠깐 보면요. 디시전 테이블은 n 곱하기 m, 그러니까 n by m 매트릭스인데 여기서 n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커즈와 이펙트를 다 더한, 그러니까 커즈의 개수와 이펙트의 개수를 더한 숫자가 n이 되고요.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스트 케이스들, 즉 인풋 값들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n by m 매트릭스인데 n은 처음부터 커즈와 이펙트가 개수가 정해져서 n은 되는데 m은 이제 진행하면서 차차 이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되는데 그것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즈 이펙트 그래프로부터 디시전 테이블 생성하는 절차를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즈 원인은 여기선 조건으로 이제 생각하고 결과 이펙트는
이제 수행해야 할 액션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디시전 테이블을 생성한 절차는 이렇게 4단계에 걸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결과가 1인 상태, 즉 그 결과 값이 1이 즉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1인 그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결과를 1로 만들어내는 모든 원인들, 즉 커즈들의 조합을 찾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커즈의 조합에 대해서 결정 테이블에다 이제 열을 생성한 컬럼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커즈들이 쭉 있고 이펙트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커즈, 이펙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컬럼 하나씩을 이제 증가시켜 나가는데 바로 첫 번째 이제 컬럼 하나 만들면은 그래서 이펙트가 여기에 1일 때 여기에 어떠한 애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서 얘가 1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커즈 조합에 대해서 결정 테이블에 이제 열을 생성하고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펙트를 1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애들을 여기다가 0이든지 1이든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1에 대해서 얘가 나오고 나머지 0이다라고 하면 0, 0, 1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경우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이제 예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커즈 이펙트 그래프로부터 디시전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커즈 이펙트 그래프 예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커즈 이펙트 그래프를 잠깐 살펴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커즈 이펙트 그래프는 4개의 커즈가 있고 2개의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노드를 1번, 2번, 3번 3개의 노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C2와 C4는 익스클루시브 관계고 그 다음 C3는 C1을 required 하는 그런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즈들 간에 어떤 제약사항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1과 C2를 AND를 한 그 상황이 중간 노드 1번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C1과 C2를 AND한 그 중간 노드 1번을 낫을 하고 그것이 다시 C3와 OR을 한 것이 중간 노드 2번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노드 2번은 곧바로 이펙트 1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요. 또한 그 2번 노드와 C4 관계를 다시 AND한 것이 중간 노드 3번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이펙트 2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펙트가 1인 상태, 즉 1인 상태, true인 상태 또는 존재하는 상태의 경우를 고려해서 역추적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펙트 1이 1인 경우, 이펙트 1이 존재하려고 하면 이 경우는 가봤더니 결국 뭐예요? 중간 노드 2번도 1, 즉 존재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중간 노드 2가 1인 상태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노드 2가 1인 상태, 존재하는 상태 되려고 하면 여기 보면 그 1번 노드를 낫을 하고 5와 C3 노드를 그러니까 C3 노드를 5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not 1번 5와 C3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노드와 C3의 관계로 하면 0, 1,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인풋 값이 있다고 하면 그걸 조합을 하면 보통 이제 0, 0, 0, 1, 1, 0, 1, 1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보통 이제 고려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노드 1이고 여기가 C3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노드 1을 낫을 하면 이 경우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1, 5와 0 하면은 결과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0, 1이면 어때요? 얘가 다시 낫을 하니까 1, 1 하니까 결과도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0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1을 낫을 하면 0이 되니까 0, 5와 0은 얘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을 낫을 하면 0이 되고 0과 1이 되니까 얘는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노드 1과 노드 3 노드 1과 C3를 이제 오화를 해서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경우니까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00, 01, 11 해서 이렇게 각각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노드 1이 0이고 노드 3가 1이면은 그것은 실제로 이제 C1, C2, C3로 한다고 하면 노드 1이 0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AND 관계니까 AND 관계일 때 0이 되려고 하면은 1, 0이거나 0, 1이거나 0, 0이면 다 AND니까 0이 되는 거죠. 1 AND 0은 0, 0 AND 1도 0, 0 AND 0도 0이니까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C3는 그냥 여기서 오면 되니까 다 1로 했습니다. 그래서 0, 1일 때는 C3는 다 1, 그 다음 C1, C2는 1, 0, 0, 1, 0, 0. 그렇게 되는 이유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1, 1의 경우에 보면 C3는 1, 그 다음에 노드 1이 1이 되는 경우 AND니까 C1, C2, 1, 1일 경우밖에 없죠. 그 다음에 0, 0에 대해서는 그 C3 값은 다 0, 그 다음에 앞에 노드 1이 0이 되는 경우, AND로 0이 되는 경우는 뭐 1, 0, 0, 1, 0, 0 앞에 여기 위랑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 7개의 가능한 이런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커드들 사이에 또 다른 제약 조건이 있었죠. 뭐냐면 C3는 C1을 require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C3가 1 상태, 존재한 상태가 되려고 하면 존재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 C1은 반드시 1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required 관계니까, 즉 C3가 존재하면 C1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위에다가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잠깐 복잡하니까 잠깐 지워볼까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따져보면 결국 이제 C3가 1일 때는 C1이 반드시 1이 되니까, 즉 C3가 1인 경우 어떤 경우죠? 위에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반드시 1이 되니까. 그래서 C3가 1일 때 앞에가 1이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것이 101은 만족하죠. 그 다음에 여기 011이나 001은 만족 못하니까 그거는 삭제합니다. 그 다음 111은 만족하죠. 그래서 111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C3가 1일 때는 C1은 반드시 1이어야 되지만 C3가 0일 때는 얘는 1이든 0이든 동키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C3가 0일 때는 앞에가 1이든 0이든 관계없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다 살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계속해서 설명하면 우리는 앞에서는 이펙트 1이 존재하는 경우, 이펙트 1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그 C1, C2, C3의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C1, C2, C3뿐만 아니라 전체 그 커즈와 이펙트가 다 나타나도록 그런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반영한 것이 이와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펙트 1이 1인 존재하는 상태일 때 가능한 조합은 C1, C2, C3 조합은 요거 그대로 이제 오면 되는 거죠. 왔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C1, C2, C3와 이펙트 1 간의 이펙트 1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C4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C4를 제로로 세팅합니다. C4를 0으로 세팅해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이펙트 1이 1인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C1, C2, C3의 그 조합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C4는 다 0으로 했습니다.
C4가 0이니까 이펙트 2의 값은 보시면 이제 C4가 0이면 여기서 AND를 2의 결과랑 3을 AND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래서 여기 값이 AND니까 이펙트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펙트 2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디시전 테이블로 만들려고 하면 앞에서는 여기 중간 과정은 이펙트 1이 1인, 즉 존재한 상태일 때의 C1, C2, C3의 조합에 대해서 고려했다고 하면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 C1, C2, C3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커즈, C1, C2, C3, C4 커즈와 모든 이펙트 1, 2가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펙트 1이 1인 경우 C1, C2, C3의 조합을 나타내고 이때 C4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0으로 다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펙트 2의 결과값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봐서 그 결과값을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때 이펙트 2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펙트 1인 그 경우만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나면 잠깐만 여기서도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표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디시전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이러한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즉 이러한 행들을 열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행을 열로 바꿔주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각각 C1, C2, C3, C4 이렇게 각각 열 이름들을 행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나의 행이었던 애가 이제 열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행이 어땠어요? 101, 010이었는데 그것이 열로 나타나면 101, 010 그렇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000, 010이 여기서 마지막에 000, 010 이런 형태로 해서 행과 열을 서로 바꿔주는 그렇게 해준 걸 이제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디시전 테이블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테이블을 잠깐 하나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펙트 1이 아까 액션이었죠. 이것이 1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이펙트 1을 또는 액션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때는 즉 C1, C3가 이럴 때, 즉 C1 컨디션과 C3 컨디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펙트 1이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는 111일 때도 이펙트 1에 해당하는 액션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시전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펙트 2가 one state일 때를 한번 고려해 보죠. 즉 이펙트 2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펙트 2가 1인 상태 되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노드 3도 one state에 되겠죠. 노드 3가 one state가 돼야 되는데 노드 3는 어떻게 돼 있죠? 노드 2와 C4가 AND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노드 2와 C4가 AND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노드 3가 1이 되려고 하면 노드 2도 1, C4도 1일 때, 즉 1 and 1일 때만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노드 2와 C4가 1일 경우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C4는 1이고 노드 2가 1인 경우인데 노드 2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의 경우에서 이제 이미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노드 2가 1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5가지의 경우가 생겼었죠. 그래서 C1, C2, C3가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경우를 반영을 하고 C4를 1로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101에 1을 붙이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111이 있었으니까 그 111에 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시 5개의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커즈 이펙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 C2하고 C4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익스클루시브 관계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관계니까 즉 C2하고 C4는 동시에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exactly 1 하나만이 딱 1 상태 되니까 그래서 C2와 C4는 동시에 1 상태로 그러니까 동시에 1 상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C2와 C4 동시에 1인 경우를 보면 여기 두 번째 C2가 1이고 C4가 1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없애고 그 다음에 C2와 또 C4가 1인 경우는 여기 이 경우도 1이니까 이 경우도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갖고 와서 정리를 하면 1011, 1001, 0001 이렇게 3개의 경우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 테이블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모든 커즈와 모든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이제 테이블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커즈와 모든 이펙트를 표현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펙트 2가 존재하는 1인, 즉 1인 상태를 따졌는데 그럴 때에 그 C1부터 C4까지의 조합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3가지를 반영을 해서 그 C1부터 C4까지 나타내고 EF1, EF2를 다 표현한 다음에 EF2, 즉 이펙트 2가 1인 경우에 그런 3가지 이제 조합에 대해서 3가지의 그 컨디션들의 커즈들의 조합을 이제 표현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펙트 2가 지금 1인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이펙트 1도 계산한 결과가 전부 1로 표현됐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아까 이펙트 2가 1이 되려고 하면 이 노드 3가 1이어야 되고 노드 3가 1이 되려고 하면 C4도 1이고 노드 2도 1이었어야 됐죠. 그런데 노드 2가 1이면 이펙트 1도 1이니까 그래서 지금 노드 2가 1인 경우에 이펙트 1이 1이니까 여기서 이펙트 1도 전부 1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커즈와 모든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면 이 테이블이 정리되고 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와 똑같이 만들면 되죠. 즉 행과 열을 바꿔서 즉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는데 여기 1번부터 5번 컬럼까지 5번 10까지는 아까 이펙트 1이 존재하는 경우에 만들어졌던 디시전 테이블이 되겠고 여기 6번, 7번, 8번 그 컬럼의 이 테이블은 이펙트 2가 1인, 즉 존재하는 경우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테이블을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그 101111 여기서 101111 그다음에 100111 100111 000111 000111 이렇게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6번, 7번, 8번을 디시전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만들어졌던 테이블에다 이제 붙여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디시전 테이블들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커즈 이펙트 그래핑의 마지막 단계는 디시전 테이블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디시전 테이블이 주어지면 테스트 케이스 생성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디시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각각의 컬럼들, 앞에서 보면 디시전 테이블이 있었고 그가 8개의 컬럼들이 있었죠. 그 각각의 컬럼들이 바로 하나의 테스트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컬럼들을 테스트 입력을 고르고 그 조건에 맞도록 어떤 값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시전 테이블에서 그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냐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또는 어떤 커즈가 예를 들어서 커즈가
x가 99보다 작다라는 어떤 조건, 어떤 커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커즈, 어떤 조건이 x가 99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 x는 1 또는 뭐 x는 49 이런 식으로 고르면 이 컨디션, 커즈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100이라든지 999 이런 걸 고르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즈, 컨디션을 1로 만들어야 되겠다. 즉, 그 디시전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컨디션이 또는 커즈가 1이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값을 고르면 되겠고, 어떤 커즈가 그것이 1이 아니라 0인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시전 테이블에서 그 각각의 칼럼들을 보면서 각 그 컨디션들이, 커즈들이 뭐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만족하도록 하는 값들을 적절하게 고르면 그것이 바로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주 비교적 간단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형태로 테스트 케이스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이용한 그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이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통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판매에 대한 그 커즈 이펙트 그래프 보셨죠? 그 커즈 이펙트 그래프의 이제 부분 그래프입니다. 앞에서는 8가지 커즈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일부분, CPU 1, 2, 3 구매하고 30인치 모니터 구매하는 요 4가지 경우만 이제 커즈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는 3가지 경우만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펙트 4는 그 프리 기브어웨이 아이템이 없는, 즉 서비스 아이템이 없는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를 이제 제외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또 커즈들도 제외한 그런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디시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디시전 테이블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통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